자, 125쪽인데 여기 이제 125쪽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연립부등식에 관련된 연립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그냥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별로 없고요. 126쪽도 그래요. 126쪽도 대부분 기본적인 계산만 되면 되는데 이제 127이랑 128쪽에 여기가 조금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볼게요. 127쪽에 16번을 한번 보자. 16번. 자, 16번은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래요. 근데 일단 얘는 식 안에 k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 수정아, k가 들어있어도 그래도 이 부등식의 주인공은 누굴까? x예요. 그쵸? 그러므로 정리할 때, 자,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x를 넘겨줘서 2x, 그 다음에 3을 넘겨주면은 k-3 이렇게 되고, 우진아, 그럼 양변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2로 맞아요. 2로 나눠야 돼.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2분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 x가 2분의 k 빼기 3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부등식. 요거는 뭐 k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하고 요쪽은 2x.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수직선을 딱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두 개를 표시하고 싶잖아. 하나는 2분의 k-3을 표시하고 싶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 싶잖아. 근데 마이너스 3은 뭐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죠. 우리가 얼마인지 아는 숫자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올 거란 말이야. 이건 확실해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녀석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수직선에. 자, 만약에 얘가 여기에 찍혔다고 해봐. 여기에. 요 놈의 값을 그냥 간단하게 별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진아, x는 별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기면은 공통범위가 어디가 돼? 별보다 그치,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면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친구는 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 편에 찍히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별은 어디 찍혀야 돼? 그치, 마이너스 3보다 뒤쪽에. 이쪽에 별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x가 별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해가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x가 3보다 작다 이런 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별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찍혀야 되니까, 수정아, 오른쪽이라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그쵸? 크다. 별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별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건 맞는데 그냥 크다일까요? 아니면 크거나 같다일까요? 이 밑에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진이는 넣을 수 있다. 수정이는 없다. 왜? 자, 여러분, 여기다가 등호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별하고 마이너스 3하고 같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치?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이면 마이너스 3과 별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랑 별이 똑같아졌다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별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여기서 그럼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도 해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전히 이런 해를 갖죠. 그 말은 마이너스 3이랑 별이 같아져도 괜찮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호를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등호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때는
이 동그라미를, 이 빨간 동그라미를 요 마이너스 3 위에다가 탁 포개놓고 생각해보는 거야. 얘를 여기다 포개놨을 때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여전히 나오는가. 여전히 이 해가 나온다면 등호를 넣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다면 등호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등호를 넣는지 빼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할게요. 별이라는 게 아까 요 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2분의 k-3이 자, 요런 식을 얻을 수 있지?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자, 그럼 이게 계산해가지고 k의 범위 찾을 거니까 양변에 곱하기 몇 할까? 2, 그럼 마이너스 6, 요쪽은 k-3. 그럼 마이너스 3만 넘기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넘겨.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요, 수직선을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상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17번 한번 해봅시다. 17번.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예요. 잘 생각해봐. 해가 x는 5 이렇게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17번 풀어보자.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숫자 하나가 나오는 상황은 어떤 순간이었지, 유준아? 지금 둘 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 범위가 아니고 딱 5라는 숫자 하나만 딱 해로 나왔잖아.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5라는 지점에서 수직선에다 그려보면 하나는 요렇게 가고 하나는 요렇게 갈 때 요때만 이렇게 숫자 하나가 해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기억나죠?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에서 자,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어보면 a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수정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양변을 뭘로 나눈 거야? A로 나눴지.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 없어? 맞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등호가 뒤집히겠죠. 근데 왜 부등호를 그대로 썼냐면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부등식은 2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 확실하게.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요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부등호 뒤집어지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부등호가 그대로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자, 더 정확하게 이놈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가 돼야지, 그치? 맞니, 유준아? 그래서 얘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두 개가 만나야지만 5라는 숫자 하나만 해로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럼 a분의 4가 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항상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분의 4가 a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8번도 한번 가볼게요. 18번. 18번 문제는 자, 이 문제도 아까 전에 16번처럼 수직선을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수정을 해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부등호 그대로 이쪽은 6이죠.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부등호가 뒤집히고 이쪽은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우진아 두 번째 식도 정리하자. 두 번째 식은 불러주세요. 두 번째 식 2x 2x 부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u.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2로 나눠. 그럼 x는 얼마보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그치,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제 뭘 그릴 타이밍이야? 수직선을 그리시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실하니까 일단 그려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수직선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역시 또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목표는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치?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해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거야. 별이 여기 있어야 할까? 여기 있어야 할까의 판단을 내려보는 거죠. 어쪽에? 아, 여기에? 요쪽에. 그치? 요쪽에. 맞죠? 요쪽에 별이 있어야지. 요쪽에 별이 놓여 있어야지만 내가 여기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요 사이의 부분들이 해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그치? 수직선에서 이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러면 별이 여기에 찍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별이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 별이 작다인데 자,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그치? 자, 등호. 여기다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판단을 제일 고민해서 내려야 돼. 자, 등호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뭐 아니면 돼야? 맞추거나 틀리거나? 시험에서도 그럼 찍을 거야? 아, 그건 아니죠. 자, 얘들아 이거 외우세요. 그냥 자,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올려놔봐. 얼마 위에다 올려놔봐? 마이너스 3 위에다가 올려놔봐. 그치?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마이너스 3에 있는 요 녀석도 색칠이 되어 있고요. 요 빨간 동그라미도 색칠이 되어 있죠. 둘 다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 요 빨간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3에다 포개놔 버리면은 결국 마이너스 3에서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빨간 애도 이렇게 포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 이 상황은 문제에서 말한 해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요, 못해요? 이런 그림은 해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우진아,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야? 마이너스 해는 뭐야? 얼마? 마이너스 3이요. 여기서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곤란한데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하나가 겹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한 개라도 요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둘 중에 한 개라도 이게 뻥 뚫려 있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포개지는 순간 그땐 해가 있어 없어? 그땐 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만 이렇게 되면 이거 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잖아. 근데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어. 다시 말하면 얘도 색칠이 돼 있고 얘도 색칠이 돼 있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로 둘이 이렇게 포개지면 그때는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자, 지금 이 그림은 우진아 해가 있는 그림이야? 해가 없는 그림이야? 해가 있는 그림이야. 마이너스 3이라는 하나의 해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수정아, 이 별을 요 마이너스 3 위에다가 포개 놨는데 포개해 놨을 때 해가 존재하잖아. 그죠? 요거 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포개해 놔도 괜찮죠? 그럼 여기 등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쵸?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겹쳐놨을 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나? 만족하면 등호를 넣는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를 안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이 문제의 결론은 요건데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별이 요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요. 양변에 2 곱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로 나누기지, 그치? 마이너스로 나눠. 그럼 a는 12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몇이다? 1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등호를 안 붙였다면, 여기서 등호를 내가 만약에 판단을 잘못 내려서 등호를 빼먹었다면 답이 어떻게 돼? 12보다 크다. 그지. 그럼 답이 13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 등호 판단을 못하면 답을 못 맞추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호 판단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직선을 잘 활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유형이 이 단원의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19번. 자, 해보자. 도전. 방금 18번 문제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9번 해봐. 도전. 좋아, 우진이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 우진아. 자, 요걸 정리하면 뭐예요? EX는 음. 10보다 작다가 되니까 어. X는 5보다 작다. 그치, x는 5보다 작다고. 얘는 뭐 정리할 것도 없죠. 그대로 그냥 x가 a보다 크단데. 자, 포인트는 이제 수직선을 잘 활용하는 건데, 수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x가 5보다 작다니까 5에서 이렇게 돼 있고 x가 5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가죠. 그러면 일단 해가 존재하려면 요 a라는 친구가, 수정아,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해가 일단 존재하려면 왼쪽, 오른쪽? 그치? 만약에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A가 일단 이쪽에 있어야 돼.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해가 단순히 있어요가 아니라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하나만. 우진아, 요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 하나는 그럼 몇일까요? 4겠죠. 맞니? 왜냐면 5보다 작은 거니까, 5보다 작은 범위인데 정수가 한 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한 개는 그러면 5 앞에 있는 정수인 4겠죠. 그러니까 4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3은 어때요? 3도 여기 들어가면 정수 2개 되잖아. 그러니까 3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3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통범위가 여기니까 요 범위를 해로 생각을 하면은 그 범위 안에 4라는 정수 하나만 딱 들어가는 요런 그림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수직선을 여기까지 그렸다면 이 수직선에서 이미 여러분한테 A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A는 어때? 얼마랑 얼마 사이에 껴있어? 3이랑 4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일단 3보다는 어떻고? 크고 4보다는 작아라고 일단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그치? 답이 그니까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 중에 고르는 거죠. 2번, 3번, 4번 중에 고르는 거야. 등호를 어떻게 넣을 거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3하고 A하고 겹쳐도 되느냐, 다시 말하면 A라는 이 동그라미를 3에다가 올려놔도 되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봐봐 수정아,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3에다 올려놔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3에서 요렇게 가겠죠. 그리고 3에서 요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 5에서부터 요렇게 작다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A가 3이랑 같아질 때예요. 그럼 수정이가 판단해봐. 이 상황은 문제에서 말한 정수 X가 하나뿐이다를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여기에는 누구밖에 안 들어가 있어? 4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 말은 A가 3하고 포개지는 건 어때? 괜찮아.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등호도 판단해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A라는 동그라미를 들어서 누구한테 올려놔? 4에다 올려놔. 4에다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4고 4에서부터 요렇게 하나 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5보다 작다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이 그림은 문제에서 말한 정수 X가 하나다를 만족 못해요. 그쵸? 정수가 하나도 없어지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요거가 되는 거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 과정이 100%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숫자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만 좀 더 하는 거야. 계산만 좀 더 추가될 뿐이고 핵심은 요거야. 요거 여기서 등호 붙이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게 이해되면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해봐. 20번 도전. 이번엔 실수, 그러니까 해가 없을 때죠. 해가 없을 때, 해가 없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일단 기본은 잘 정리해서 수직선을 표현해 보는 건데 첫 번째 거를 정리하면은 x하고 요쪽은 7인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거 정리하면. 두 번째 거 정리하면은 여기 x고 여기는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가 수직선에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입니다. 얘를 또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별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별이 왼쪽에 찍혀야 돼? 오른쪽에 찍혀야 돼? 우진아 어느 쪽에 찍혀야 돼? 왼쪽 오른쪽 중에? 그지? 왼쪽에 찍혀야 돼. 만약에 별이 이쪽에 찍혀버리면은 x가 이 별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해가 생겨버리잖아. 우리 목표는 해가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찍혀가지고 별이 이쪽에 찍혀가지고 그림이 요런 느낌이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근데 저 부동호가 갔다가 없는데. 아 그러네. 쏘리. 중요한 지적이었다. 이거 등호 붙이면 답이 달라지거든. 맞죠? 여기 없는 거니까 그럼 색칠할 때도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건 별이 7보다 어때? 작아. 별이 7보다 작아. 그쵸? 별이 7보다 작아요. 그럼 작다라고 일단 해놓고 별이 7보다 작아요 해놓고 자, 디테일 등호 넣을래 말래 이걸 판단하는 거지. 그치? 자, 등호를 넣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봐라? 여기다가 얹어놔봐라. 올려놔봐라.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들어가고 7에다 올려놔봐요. 7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7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 빨간 동그라미가 올라오니까 그대로 요렇게 되겠죠. 요런 상황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문제에서 얘기한 의도에 맞아요? 틀려요? 이 그림은 지금 해가 있는 그림이야? 없는 그림이야? 해가 없는 그림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해가 없는 거였어. 그 말은 이 별이 7이랑 같아져도 괜찮아. 그죠? 괜찮아. 얘가 여기에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해가 없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7 위에다가 올려놔도 괜찮으니까 별하고 7하고 같아져도 괜찮아. 그 등호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별은 7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그럼 별이 이제 요 분수였으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2 하고 14 a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가 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수직선 그리는 거랑 등호 판단하는 거 요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활용 문제들이에요. 활용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22번 한번 볼게요. 자, 22번은 둘레의 길이가 120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6 이상 길고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짧게 만들 때 세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식을 세우려면은 뭐가 일단 있어야 돼? 미지수 x를 뭘로 잡을 거냐가 제일 포인트죠. 대부분의 문제는 그 구하라고 한 것을 잡으면 돼요. 세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로가 x면 가로는 뭘까? 유진아, 가로는 뭘까? X 플러스 그렇게 해도 되는데 X
그러니까 가로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딱 떨어지게 표현을 못 하죠.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부등식을 세울 때 쓰는 거고, 가로를 표현하는 거는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둘레 길이가 120이래잖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라는 거는 뭐니, 수정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4요?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지. 그러면 둘레가 120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로를 x라고 했으면 가로는 뭐가 되는 거야? 60 빼기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가로 세로를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면서 식을 세웁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이상 길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이상이 길죠. 그 무슨 말이냐면 가로의 길이에서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잘 생각해봐. 가로가 세로보다 6cm 이상 길어. 그럼 가로에서 세로를 뺐을 때 그 뺀 값이 얼마보다? 6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말 아닌가? 그치? 그래야지 가로가 세로보다 6cm 이상 길다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식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자, 역시 주어는 가로의 길이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짧아.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는 뭐예요? 2x지, 그치? 2x보다 어때? 가로의 길이가 2x보다 짧으니까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네, 요렇게 식이 2개 나오고 얘를 잘 풀어서 x의 범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자, 계산해주세요. 답 찾아줘. 유진이도 나왔죠? 네, x는 20보다 크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갈게요. 이게 그 부등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 흔히 이런 문제를 과부족 문제라고 합니다. 과부족. 과부족이 무슨 뜻인 것 같아? 과가 뭐야? 뭔가 과하다, 넘친다, 이런 뜻이고, 부족은 그거의 반대죠. 그러니까 넘치거나 부족한 것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 상황이 이래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긴 의자, 뭔지 알죠? 막 교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긴 의자 있잖아요. 요로로 맞는 거, 그런 거. 거기에다가 앉히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8명이 앉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야, 더 붙어 앉아, 낑겨 앉아. 그래서 한 의자에 6명씩 앉혔대. 6명씩을 앉혔더니 그때는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의자가 쫙 있어. 거기다가 자, 한 줄에 4명씩 따따따 해봤더니 못 앉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서 있는 애들이. 그래서 야, 더 낑겨서 앉아, 붙어서 앉아. 그래서 꽉꽉 채워가지고 한 줄에 6명씩 앉혔더니 이번에는 의자가 비었다, 남았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그 학생 수 그리고 의자의 최대 개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과부족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에 등장하는 두 변수가 뭐냐면 학생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의자의 수가 있죠. 과부족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x로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개수가 더 적은 것을 x로 잡으면 돼요. 지금 이 상황은 학생 수가 적니? 의자 수가 적니? 의자의 수가 적죠. 그래서 의자의 수를 x개로 잡습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8명이 앉지 못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학생의 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자가 x개 있었잖아. 근데 의자 하나에다가 사람을 몇 명씩 앉혔어? 4명 앉혔어. 그럼 몇 명이야? 4x명이죠. 근데 4x명이 딱 맞지 않았죠? 그랬는데도 몇 명이 더 남아있어? 8명이 더 남아있어요. 그럼 수정아, 학생의 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왜 갑자기 6이야? 4x 플러스 8, 그치? 학생 수는 4x 플러스 8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 앞에 문장까지는 이제 끝난 거야.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는 다 뒤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봐봐,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의자가 쭉 있어. 의자가 쭉쭉쭉쭉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도 뭐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하나 더 할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의자 하나당 몇 명씩 앉혔다? 6명을 앉혔잖아. 6명.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앉혔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히 다 앉았어. 근데 요 의자 있죠, 요 의자. 요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가 불확실해요. 왜? 문제를 잘 읽어봐. 6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3개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맨 끝에 있는 의자 3개 있지. 이 3개의 의자는 무조건 어떻게 됐다? 이건 빈 의자야, 빈 의자. 그치? 이렇게 끝에 3개 있는 빈 의자야. 그러니까 끝에 3개는 비어있는 게 확실해. 근데 끝에서 4번째 의자 있잖아. 요거는 일단 비어있진 않잖아요. 이것까지 비었으면 4개가 비는 거니까 비어있진 않는데 그렇다고 여기 6명이 꽉 차게 앉았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자, 요 의자가 이제 변수가 되는데 요 의자에 사람이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적다면 요렇게 앉아있는 게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그림이고요. 또는 이 의자는 어떨 수도 있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끝에서 4번째 의자에 의해서 학생 수의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일단 아까 우리 학생 수가 4x 플러스 8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찾은 그 학생 수를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 써놔. 써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학생 수의 무슨 값을 써볼까? 이쪽은 학생 수의 최소값을 써보는 거예요. 최소값을 써보는 거고 반대로 이쪽은 학생 수의 최대값을 써보는 겁니다. 최대값.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학생 수가 최소인 거는 요 의자에 몇 명 앉았더라 그랬지? 요렇게 1명 앉을 때. 요때의 상황이 학생 수가 최소인 상황이에요. 그럼 요 상황의 학생 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의자가 전체가 몇 개였지? 의자가 X개가 있었지. 근데 그 X개의 의자 중에서 꽉 차게 앉은 의자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만 꽉 차게 앉았어요. 그치? 이 밑에는 꽉 차지 않았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의자가 몇 개예요? 그죠? 전체 X개 의자 중에서 밑에 있는 4개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의자가 X-4개예요. 그러면 수정아, 이 X-4개의 의자에는 의자 하나마다 몇 명씩? 6명씩 꽉꽉꽉 앉았잖아. 그러니까 6괄호 X-4명의 학생들이 앉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떨궈주고 1명 더 있잖아. 그래서 요거 1명이 플러스 요렇게 된 게 요게 학생이 가장 적은 순간이에요. 그럼 학생이 가장 많은 순간이면 아까 요 의자에 몇 명 앉을 때랬지? 그치. 6명이 꽉 차게 앉았을 때가 가장 많을 때였지. 이때는 여기 의자에 아까 전에 1명 앉았던 의자에 지금 6명 앉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죠? 여기까지 똑같이 쓴 다음에 끝에다가 플러스 6 하면 되죠. 그쵸? 맞나요? 요 의자에 6명 앉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식이에요. 우리는 이 식을 풀어가지고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3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둘. 자, 요렇게 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둘 계산해보면 이쪽이 6x-23이고 여기가 4x 플러스 8이니까 2x가 3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그러면 2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하면은 이쪽은 4x 플러스 8 하고 이쪽이 6x 마이너스 18인가? 그죠? 그러면 2x가 얼마야? 2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공통 범위 해서 x의 범위는 1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의 최대, x가 의자 개수잖아. 그럼 의자는 최대 몇 개라고 봐야 돼? 최대 음. 2분의 30. 근데 의자의 개수를 2분의 31개라 그러면 돼? 안 되지. 의자의 개수는 자연수로 얘기해야지. 15개. 그치, 15개.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는 15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의자의 최소 개수를 물어봤으면 13개. 그치, 13개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이 과부족 문제다. 아마 한 문제만 딱 풀고서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좀 경험을 하고 넘어가셔도 나중에 다시 배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